왕종근의 아름다운 초대.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우후후 기억해. 저희가 지금 뮤지컬이라고 했는데 거의 뭐 관광버스 분위기가 됐는데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뮤지컬 기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계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신시 뮤지컬 컴퍼니 박명성 대표,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Friday night and the lights are low, looking out for a place to go, where they play the right music, getting in the swing. You come to look for a king. 어려운 일 닥쳐와도 한 토막을 뮤지컬이라고 해봤는데 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네요. 예. 굉장히 뭐 다른 장르의 그 배우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그러게요. 들어서 뭐 연기면 연기, 네. 또 노래면 노래, 노래. 춤이면 춤, 네. 뭐 다 그 삼박자를 다 그 최대치를 소화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그럽니다. 아니 근데 늘 그걸 기획하시고 제작까지 하시니까 그걸 네. 보시는데 그렇게 실력은 아직까지 브로드웨이 박으로 불리기도 하고 뮤지컬계의 네. 마이더스의 손, 이런 호칭이 듣기 괜찮죠? 저는 뭐 한편으로는 쑥스러운데요. 네. 한편으로는 마음이 뭐 뿌듯하죠. 예를 들어서 브로드웨이 박 그러면은 박명성이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그 수입해서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역시 브로드웨이에서 인정해주는 박명성이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뮤지컬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별명이 붙기까지는 흥행불패 신화가 뒷받침이 예. 되는 것이겠죠. 다행히 운 좋게 그 제가 제작했던 뮤지컬들이 예. 거의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 마마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뭐 85만 명의 관객을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예, 티켓 세일만 한 뭐 480억. 그러니까 그걸 어떤 안목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고르면 예. 쪽박 찰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저는 이제 그 뉴욕이나 런던에 가서 작품을 일단 이제 보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그 저 미국적이고 예. 또 영국적이고 정서가. 정서가 예, 굉장히 예.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정서로 얼마만큼 끌고 올 가능성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다음에 음악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다음에 그 또 쉬운 노래가 있는지, 감동적인 노래가 있는지. 예. 예. 이런 뭐 두 가지를 보면은 이걸 성공하겠다 아니면 실패하겠다. 이렇게 뭐 금세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525,600 minutes, 525,000 moments so dear, 525,600 문을 가려줘. 당신의 허리 휘었대도 다들 칠할 맞아 봄이는 어디 갔나 봄이 정말 밤이 다가와 갈 곳을 찾아 헤맨네
미국에서 성공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여기도 성공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않겠죠. 근데. 그래서 본인이 실패한 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뭐 큰 작품은 거의 실패한 적은 없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신시 대표가 처음 됐을 때 예. 아까 허준호 씨가 출연했던 허준호 씨, 깨물어. 남경주 씨, 최정원 씨, 뭐 그야말로 전수경 씨, 한국 뮤지컬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진짜 스타들. 예. 예, 그냥 총 출동을 했는데도 예. 갬블러라는 뮤지컬 초연에서 상당히 좀 그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김상현 선생님을 떠나서 조금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선데 극단도 책임져야 되고 망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아,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갬블러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래가지고 다 까먹은 거죠. 그리고 영성 씨, 지금 박 대표님은 굉장히 이제 뭐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니까. 그때 거의 신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한 두 살 정도 되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세 살고 있을 때죠. 그때 전세값을 그 월세로 돌려서 그 보증금을 빼다가 빚 갚고 그랬어요?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세를 월세로 뺄 때까지는 그 부인은 어떻게 했냐고요, 사실. 그때 저희 그 애기 엄마는 그랬었습니다. 그 시기에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둘째를 가졌었습니다. 뭐 여기 처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진솔하게 다 예, 편집 안 합니다, 저희. 예, 예. 그때 둘째를 그때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뭐 제 그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 뭐 조그만 아이 하나 있었고 굉장히 생활 자체가 뭐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또 초창기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방법조차도 몰랐었고요. 그래서 그때 한 5개월 만에 그 둘째가 그 유산을 또 그런 경험 그 시기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때가 가장 내 뮤지컬 인생에서 그 가슴 아프고 또 공부도 큰 공부를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오히려 제가 신시 대표를 맡자마자 그런 어려운 예. 점이 있어서 오히려 맷집을 튼튼하게 해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신용이라는 게 얼마만큼 잘 지켜야 이 사람이 뮤지컬 프로듀서로서 앞으로도 계속 대성하고 끊임없이 작업을 해갈 건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공부를 한 셈이죠. 그 다음에 재기 작품이 바로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제 렌트라는 뮤지컬을 예. 그때 했었습니다. 예. 그때 뉴욕에서 한 3년째 공연하고 있는 예. 작품이었는데요. 하여튼 뉴욕 뮤지컬 시장을 흔들어 버릴 예. 정도의 획기적인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좀 안 맞는 작품이었어요. 예. 근데 그 작품을 조금의 각색을 통해서 우리화시켜서 렌트라는 뮤지컬을 올렸습니다. 예. 마약 중독의 에이즈 환자였던 그 댄서였던 미미를 적극 추천해 주셔서 용기를 내고 그 작품에 임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작자로 만난 거예요. 사실 그 작품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렌트라는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는 작은 극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가난한 배우들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예술전자 오페라 하우스에서 거의 2,000석 가까운 공연장에서 공연을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근데 뭐 신화를 만들었죠. 예술의 전당에서 그때 당시 예. 완전히 뭐 공연도 오픈 전에 거의 표가 70% 가까운 표가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금세 그 한 작품 만에 바로 일어서는 예. 역시 뭐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그런 운도 따르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뮤지컬계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나의 내면의 어떤 부분들이 네. 나를 최고로 이끌었을까? 스스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열심히 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신뢰감 쌓는 거, 뭐 대인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을까 하고 본인에게 물어본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저는 첫 번째가 그 나에 대한 저 크레딧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용. 예, 신용입니다. 그게 이제 뭐 도덕성과도 예. 연결이 되겠죠. 예. 저는 작품의 흥행에 실패를 하고 그랬더라도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꼬리를 빨리 끊어야 된다. 꼬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빚을 지고 오는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뭐 출연료 줄 거 약속한 거 안 주고 돈 관계 깔끔하게 네, 하자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돈 문제에 대해서 예.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도덕적인 부분이고요. 예. 약속이죠. 약속 잘 지키는 거.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지킬 약속은 지켰다는 거죠. 공연도 그랬고, 뭐 미리 포기할 것들에 대한 공지도 빨리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라도. 이제껏 한 번도 배우들의 개런티를 못 줬다거나 그거가 사실 배우들한테 큰 신뢰감을 할 수 있는데 뭐 외부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신시하면 그 정말 신뢰성을 인정해 주고요. 한 번도 공연이 사실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고요. 그런데 신시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네, 그거는 또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철칙이신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이 신시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감이 굉장히 제일 크죠. 극단 중에선. 그다음에 역시 좋은 작품, 우리 관객들의 안목을 어떻게 읽느냐. 예. 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그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관객을 유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관객들의 안목을 읽는 눈이 빨라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경영 철학이고요. 예. 진짜 작품의 그 어떤 진가를 먼저 좀 이렇게 발견을 해내고 그리고 작품을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관객들을 진심으로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관객들은 모이게 되고 그리고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항상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깨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이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서로 그 팀들하고 앙상블이 이루어진다. 내 가슴이 열려야 상대방의 가슴도 열리고. 그러니까 뭐 열린 경영이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인자들의 모습이에요. 밑에까지 다 아우르거든요. 막내까지 다 아우르고 정확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열정적인 거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시고 병원에. 그러니까 어떤 식구 개념, 이게 누가 정해놓진 않았지만 항상 그래서 박 대표님이 힘드시다고 하면 혹시 저한테 나중에라도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정말 두 말 않고 그냥 식구면은 당연히 내가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른한 마음 예쁜 작은 새 어서 나가기 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선입니다. 행사를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좀 모시고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생활이 어려워서 뭐 횟수 2년 만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 신시를 있게 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시의 주주입니다. 그 최대 주주입니다. 큰 지금처럼 힘을 주시고 또 잘못한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욕하세요. 근데 저는 잘 안 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만드는데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헐리우드 영화에 맛이 들여져가지고 한때 한국 영화 별로 사랑 못 받다가 요즘은 우리 영화가 네, 헐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좋은 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네. 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뮤지컬도 이제 우리 창작 뮤지컬이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창작 뮤지컬 중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작품이 이제 명성황후라고 명성황후, 볼 수 예. 있죠. 이제 그 모든 프로듀서들이 예. 제2의 명성황후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버금가는 뮤지컬, 또 그 작품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뮤지컬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창출할 수 있다. 예. 댄싱 섀도우. 네.
이게 어떤 작품이었죠? 댄싱 섀도우는 제가 뭐 7년 동안 준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또 제가 그 뉴욕, 런던에 연수가 있을 때 한 뭐 7, 8년 전이죠. 예. 연수 기간에 선진 뮤지컬의 제작 시스템의 노하우를 많이 배워왔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왜 창작 뮤지컬이 수준 높은 작품이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옵니까? 역시 1, 2년 사이에 그냥 뭐 번개불에 콩 튀듯이 예. 갑자기 만들어서 갑자기 관객들한테 선보이니까 역시 해외 튼튼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튼튼하게 만든 해외 유명 뮤지컬의 수준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뮤지컬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막 7년, 8년씩 이렇게. 최소한 4년, 5년 아, 그래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예. 그런 기간을 갖고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7년, 8년 동안 쭉 이제 그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네. 만든 것이 댄싱 섀도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댄싱 섀도우에 모태가 있죠. 네. 그 차범석 선생의 그 희곡 산불을 예. 기초로 해서 이제 그 만든 작품이 댄싱 섀도우입니다. 어떻게 산불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신 거예요? 산불은 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작품이고요. 예. 또 그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차범석 선생과의 인연은 제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산불이라는 작품을 보고 내가 저 배우가 돼야 되겠다. 아. 예, 그런 꿈을 시작하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까까머리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 산불을 통해서 오늘날 25년 만에 그 저 산불을 뮤지컬로 댄싱 섀도우로 만들었 그 굉장한 인연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박 대표의 잠재의식 속에 산불이 있었군요. 아예. 가슴 속에 산불이 속에. 계속 타고 있었던 겁니다. 프로듀서의 멋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재미 때문에 참 어렵고 그 힘든 직업이지만은 예. 뭐 그런 쾌감 때문에 이 일을 뭐 하는 거 아닌가 뭐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는 거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예. 그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라고요. 예. 아이 인 더 스카이, 타임 뭐 저 한국에서도 유명한 노래들이죠. 그래서 그 주제곡이 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런던에서 저는 워크숍 때 처음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찡하게 와닿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노래 잠깐 해볼까요? 예, 몇 소절만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별로 뭐 기대는 안 하니까 네. 편하게 부르세요. 예, 예. 그림자와 춤을 추네 꿈속 어디에 미풍 속에서 파도를 치네 마술양 탄자를 타는 것처럼 그림자와 춤을 추네 꿈속을 내 그림자와 함께 춤추고 있네 그림자와 함께 꿈속을 걷네 차범석 선생님 참 좋아하셨겠어요. 불행하게도 그 작품을 못 보시고 작곡하셨습니다. 아, 작곡하시고 나서 예, 그 공연에 올라갔습니다. 올려주시고. 근데 런던에서 이제 최초로 그 이 댄싱 섀도우 그 워크숍을 예. 공연 2년 전에 예. 워크숍을 런던에서 런던 현지 배우들을 오디션에서 뽑아서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모시고 가서 런던에서 저 같이 봤죠. 어. 그 차범석 선생과 그때 그때 차범석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산불이라는 희곡이 탄생하는 기간이 1962년입니다. 예. 제가 태어난 해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런던에서 워크숍을 보시고 정말 흐뭇해하시고 만족해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저하고는 양아버지와 양아들의 관계 그 정도. 그 정도로 돈독한 예. 예,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날 연극의 정신, 연극의 뿌리, 그러니까 어떻게 연극의 선지식이죠. 모든 부분을 그분 어른을 통해서 어떻게 연극을 해야 된다,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또 저 예술가의 삶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거에 대한 선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댄싱 섀도우는 성공했죠. 댄싱 섀도우 초연치고는 성공을 했습니다. 뭐 매표 수익 한 뭐 25억 정도의 매표 수익을 올렸으니 초연도는 성공했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제 항상 그 가슴 한 구석에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 이유는요.
7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래도 한 40억은 팔아야지. 예. 근데 역시 그 얘기 중심의 뮤지컬 전혀 색다른 뮤지컬 예. 형식을 취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대중들한테는 사랑을 못 받았지만은 상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해 뭐 예. 모든 상을 다 휩쓸었죠 그 작품이. 예. 예. 상금도 상금도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상금을 받아서 좋은 연극 발전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뭐 댄싱 섀도우 모태가 예. 차범석 선생의 산불이니 예. 차범석 연극재단에 제가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도 그 산불은 영원히 아마 우리 박 대표 가슴에는 살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연극하는 계기가 됐고 예. 또 댄싱 섀도우를 그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예.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그 새로운 스텝진으로 재구성해가지고요. 내후년쯤에 다시 한번 그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고향 얘기 좀 합시다. 네네. 고향 하면 지금도 좀 뭔가 이제 지금 서울에 계시니까 네. 뭐 다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해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향 떠올리면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항상 그 해남에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도 뭐 부모님이 거기 예. 그 계시기 어우, 자주 때문에요. 가시네. 예,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는데 예. 그 목포에서 이제 해남으로 차를 타고 갔을 때 네. 그런 그 보리밭길, 예, 그 논뚝길 그런 게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예.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걸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봐서 그랬겠죠. 예, 해남이라는 그 조그만 촌락이지만은 참 포근하고 풍요로운 예, 그런 사랑합니다. 아주. 해남 간 친구들은 좀 있나요? 해남 친구들 뭐 우리 뭐 동네 이장도 제 친구고요. 예, 많습니다. 농협장도 우리 선배고요. 아우, 전에 서울 가서 해남 출신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잘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계세요? 제가 자주 뵙고 또 제가 인연이 깊은 분들 한 번 두 분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은 예. 시인이시죠. 그 또 지금 한국 예술종합학교 총장이신 황지우 총장하고 아주 뭐 자주 아. 저녁 먹고 술도 뭐 자주 먹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머리를 항상 1년 내내 무료로 합니다. 우리 또 박준 헤어 디자이너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박준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연극인이고 참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니 내가 없더라도 절대 그 머리 하더라도 돈을 받지 말고 그냥 보내드려라. 될 수 있으면 샴푸나거나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챙겨서 보내라. 그냥 보내지 말고.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요즘도 가난하게 사는 줄 알고. 예. 왜냐면 연극한다면 예. 다 그렇게. 예, 그래서 뭐 지금도 가면은 절대 돈을 안 받아요. 그냥 무료로 맨날 머리 자르고 옵니다. 연극할 때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그러면 해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를 이제 광주 광주에서 유학하고 나왔습니다. 와서 네. 어느 학교 광주 서석고 나왔습니다. 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할 때까지 쭉 고생했던 얘기. 네. 그 시절도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산불을 예, 예. 계기로 이제 내가 배우가 돼야 되겠다 예, 예.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상경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대학을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로 바로 상경을 했죠. 그러면 무작정 상경인 셈이에요. 예,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친가도 없고 뭐 아무런 뭐 연고가 전혀 없는 연고가 상황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혼자, 사람이 혼자서 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그냥 그 이제 서울에 갔더니 전봇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 예. 그 어느 극단에서 연구생을 모집한다고 연구 단원을 모집한다는 아. 그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그걸 하긴 옛날에 보고 전봇대 많이 붙여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사직동까지 찾아갔어요. 그때는 이제 거의 걸어 다닐 때입니다. 그렇죠. 많이 버스비 걸었죠, 그때는. 한 예. 번이라도 갈아타는 걸 아끼기 아끼라고, 위해서 예. 많이 걸어 다닐 때인데요. 이제 사직동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운 좋게 거기 이제 허드렛 일 하는 이제 단원이 없나 봐요. 다 선배들만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예. 너 내일부터 여기 나와서 이제 뭐 하는 게 맨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선배들 뭐 심부름하고 그런 걸 연구 단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연구 연구 단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견습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 뭐 슈퍼 가서 뭐 소주 사와라, 담배 사와라 그런 뭐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서 먹고 자는 걸로. 예, 먹고 자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거의 자고 먹고 또 뭐 친구 이제 뭐 우리 단원 집에서 단원이 야 우리 집에 오늘 우리 집에 가 자자
그럼 거기 가서 자면은 뭐 밥도 넉넉하게 좀 얻어먹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 와가지고 네. 연구단원 들어갔을 때 그때 연극하던 분들이 지금도 혹시 활동하는 분? 지금 다 활동합니다. 아, 다. 예, 다 활동합니다. 그럼 지금 같이 고생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또 제 연극 인생에 있어서 예. 가장 그 지금까지 있게 한 예. 발판이 된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그분이 이제 김갑수 씨입니다. 장충동의 그 옆에 작은 지하 소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연극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제가 박 대표를 처음 만났어요. 제가 물론 박 대표보다 선배였기 때문에 박 대표가 밥도 하고 뭐 이렇게 국도 끓이고 그랬었죠. 같이 자고 관객들 의자, 객석 의자를 붙여놓고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이불도 이제 뭐 조그만 이불, 뭐 가벼운 이불을 물론 갖다 놓기도 했지만 또 그 옆에 다방에서 이불을 빌려다가 자기도 하고 추운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고생 많이 할 때죠. 뭐 박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할 때지. 3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소극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배우로서의 김갑수 씨하고 굉장히 많이 훈련을 했어요. 많이 배웠죠. 그러고 이제 그 김갑수 씨가 지금의 이제 우리 신시 초대 대표죠. 지금 네. 그분도 작고 하셨는데요. 그 김상열 초대 대표를 소개를 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신시 그 멤버들하고 그다음에 김갑수 씨와 지금 대학로의 그 젊은 저보다는 후배인데 또 이제 또 후배 단원이 하나 입단했는데 박근영 씨라고 대학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작가 겸 연출가입니다. 예. 예. 이제 셋이서 거의 3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죠. 지금은 다 잘 됐잖아요. 지금은 뭐 다 지금 만나면 그 옛날 얘기하면 참 역시 그 젊었을 땐 고생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네네. 지금은 김갑수 씨 만나면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술값 내려고 그러죠. 그게. 그때는 뭐 라면값도 서로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제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게 뭐 그 삶에 대한 진솔한 예. 추억이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연극을 쭉 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학은 또 무용학과 그렇습니다. 왜 또 무용 쪽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용과라도 가야 되겠다. 예. 그때는 이제 그 예술대학 예. 자체가 특차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업극단에서 활동하거나 아. 직업무용단에서 활동하거나 그러면은 특차로 시험을 안 보고 그냥 그 학교를 우선권을 주는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 몇 프로의 그런 예. 기준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어. 그때 이제 그 작고하신 차범석 선생께서 그분도 이제 지금 작고하셨죠. 최현 선생님한테 이 친구를 좀 그 서울 예전에 좀 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럼 무용과를 예. 보내십시오. 그래서 무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무용을 한 것도 뮤지컬 쪽하고 예. 이게 이제 밑거름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무용을 전공한 것 자체가 뮤지컬 예. 프로듀서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무용 자체가 뮤지컬에서 그 세 가지 중에 중요한 요소 그럼요.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무용을 안다는 것 자체가 예.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음. 근데 배우로는 제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세월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배우로는 왜 성공 못했다고 판단하세요? 거의 단역만 했습니다. 제가 10마디 이상의 대사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때는 그 그건 좀- 연극 연출자가 보는 좀 재주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의 이쪽에 이제 호남 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투리의 억양이 굉장히 셌어요. 예. 그러니까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사가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투리 억양이 너무 세니까. 그러다 이제 배우는 안 되겠다. 그거 참 쉽지 않은데 그죠? 예. 왜냐하면 배우는 한 번 배우는 평생 배우 같은 그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접을 때도 진짜 엄청난 결심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시고 그럼 예. 이제 기획자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배우의 꿈을 접고 나는 이제 배우로서 뭐 좀 대성하게 글렀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배우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다. 예. 뭐 여러 어른들도 그렇게 근데 얘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이제 판단을 했죠. 예. 그러면 뭐
다들 뭐 다른 일 하라고 그래요. 젊어서 빨리 이 어려운 연극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 춥고 배고프니까 또. 예, 다른 일을 좀 찾아봐라. 그런데 저는 이제 워낙 연극에 너무 이제 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음을 연극에 다 바쳤단 말이죠. 예. 또 연극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교분이 많아서 또 연극하는 사람들이 너무 정이 또 서로 두터워졌어요. 예. 그래서 연극계를 떠나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또 연극이 없는 박명성이는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연극에게만 좀 남게만 좀 해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안 되고 예. 연극은 좋고 예. 연극인도 좋고. 예. 그래서 그러면 조연출의 길을 이제 또 아. 예, 이제 연출의 길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 그래서 이제 조연출도 또 힘든. 예. 완전히 그 허드렛 일의 대명사죠. 그렇죠. 조연출하면은 예. 그야말로 뭐 온갖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예. 그 또 뭐 망치 들고 뭐 무대 장치하며 조명, 음향 모든 하여튼 그야말로 뒤시닥거리는 조연출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쉽게 해서 노가다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예,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10년간 했습니다. 조연출, 무대 10년 감독을. 예, 그럼 10년간 그때는 했습니다. 수입도 거의 없었겠네요. 수입 없었습니다. 배우 때도 뭐 별로 네, 명성 못 없었고요. 얻었으니까. 네. 성함은 참 물어보니까 명성이네. 묘하네. 근데 이제 배우로 명성 못 얻고 예. 조연출도 한 10년 고달프게 예. 생활했고 그러면 그때는 뭐 이렇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없었죠. 그때는 고향 가도 누가 알아주던 사람도 없고 예, 그때는 뭐 없었습니다. 예, 고향도 잘 안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잘못 되면 고향도 안 가지죠. 뭐 친구들도 안 만나고요. 예. 거의 한 10년간은 예, 그 친구들도 잘 못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뭘 내가 뭐 내설 사회적으로 뭐 내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연극판에 있는 게 행복하고 참 그렇게 저 뿌듯하고 좋았어요. 앞으로 그래도 이 일을 떠나서는 내가 앞으로 행복하지 않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출을 한 작품에 입봉을 했어요. 아, 이제 입- 10년 만에. 입봉이 입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이제 조연출하다가 예, 연출하다가 연출로. 이제 연출로 데뷔하게 됐어요. 어. 예. 연출을 데뷔했는데 그거 끝나고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는 연출도 안 되겠다. 너는 빨리 연출의 길도 빨리 포기해야 되겠다. 아이고 어떡해. 예, 그래서 참 그때 너무 그 가슴이 아파갖고요. 예. 그 쪽파티 끝나고 새벽길에 그냥 혼자 차로 목포까지 내려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해남을 가야 되겠다. 고향을 가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막다른 공주에 몰리니까 그냥 고향 생각밖에. 예,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예. 이제 뭐 연극 15년 정도를 했는데 고향이 좋긴 좋네. 예, 할게 내가 없어서. 어떤 상황으로 가도 예. 받아주는 게 고향이니까. 그래서 새벽에 그냥 예. 뭐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목적지가 있고 뭐 이렇게 목표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목포까지 갔어요. 새벽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달산에 올라갔어요 혼자. 유달산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벤치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연극을 때려치느냐, 다른 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한 대가를 연극에서 찾아야 되느냐 고민을 새벽에 혼자 얼마나 추운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또 대학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거기서 바로 해남 고향에도 안 가고요. 바로 유달산에 내려와서 대학로를 또 바로 갔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또 가니까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것도 열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이제 이 제작자, 기획 제작자의 길을 선택한 게 지금은 너무나 뭐 제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획 제작자를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되기까지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를 이제 그 프로듀서 1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희 전 세대는 거의 전문적으로 그 공연 예술을 그 기획하고 제작하는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전문적인 그 프로듀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경험을 통해서 터득을 해야 되고요. 혼자 공부를 해야 되고 혼자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그때는 직업 대학에 자체가. 뮤지컬 학과도 없었죠. 전혀 없었고요. 예. 누가 또 예술 경영이라는 거를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예. 예, 그거는 순전히 현장에서 본인이 터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연극 무대만 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일하고 적성이 가장 맞았어요. 저도 되게 그 행복했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를 제 스스로 느꼈어요. 배우 할 때
그 조연출할 때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전혀 내 몸소 체험을 하지 못했고요. 예.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 기획 제작 일은 하나하나 가는데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발전하는 거예요. 예.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프로듀서 1세대로서 하나하나 그 모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조해 간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일에 대한 보람이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이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박명성이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 일은 너는 맞는다. 이 일은 너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다. 많은 용기를 주신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연출자가 됐잖아요, 그죠? 네. 기획자가 됐잖아요. 네, 네, 기획 네, 연출 네, 네. 해가지고 처음에 무대에 올린 게 뭐예요? 처음 무대에 올린 게 이제 그 연극입니다. 대학로에서 했던 그 등신과 머저리라는 연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니깽이라는 뭐 영화도 됐고 뮤지컬화도 된 작품인데 애니깽이라는 뮤지컬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차차차차 그렇습니다. 예, 한 2, 3년간은 연극의 그 기획 제작일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신시 프로덕션 자체가 그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예.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또 나랑 적성이 너무 맞았어요. 그 일이. 신시 뮤지컬 컴퍼니는 언제 창립한 거예요? 1999년에 신시의 그 대표 소임을 맡고부터 이제 신시 뮤지컬 컴퍼니로 전환을 해서 뮤지컬 하나로 단일화하자. 네, 밥상을 여러 가지 해서 한 메뉴로 통일하자. 그러니까 식당 가도 여러 가지 음식 하는 식당 네. 하지 말고 하나만 하는 전문적인 네, 식당이듯이. 네, 네. 예, 뮤지컬만 전문적으로 하자. 예. 그게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안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뮤지컬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앞으로 한국 공연예술에 그 뮤지컬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미리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은 뮤지컬이 그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장르가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뮤지컬로 그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뮤지컬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예상과 지금 뮤지컬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거의 맞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더 커진 거예요?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 급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그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10년 동안 엄청나게 팽창을 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도 많이 저변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작품 자체도 다양한 장르가 많이 공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역시 뮤지컬이 어떤 장르든지 우리 관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내일 안 가도 돼? 다행이네. 말 한 봐봐. 내가 내일 복잡한데 내일 우리 저 라스파리에서 오프닝이란 말이야. 그 공연 예술 활동에 모태가 되는 게 연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극 발전 없이는 뮤지컬 발전이라고는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연극이 발전해야 다 같이 공통적으로 발전하는 거고. 앉아. 왜 거기 서 있어? 렌트팀? 네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연습을 시작했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정신이 없는 작품, 또 뿌리가 없는 배우, 또 본인 스스로 연극에 대한 그 투철한 정신력이 없는 배우는 나는 길게 못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기 몸을 던지세요. 자기의 정신을 던지라고. 이제 아쉽지만 슬슬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겠는데 아까 그 빌리 엘리엇? 네. 요게 한 2년쯤 뒤에 이제 무대 올려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죠. 5월에 신부란 것도 있다면서요? 예, 이제 그 내년 말에 또 창작 뮤지컬 그 김영하 소설 그 퀴즈 쇼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2년째 만들고 있어서 내년 말에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오픈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 이제 그 바로 5월의 신부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황지우 시인의 그 원작을 갖고 그
광주 5.18 얘기입니다. 제가 광주 출신이어서 그 5.18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우리의 그 지나간 아픔을 좀 예술적으로 뭔가 좀 그 위로하고 또 상처를 한번 어루만져주는 작품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제가 그 이 작품을 만드는 그 제작 의도고요. 그 5월의 신부를 앞으로 한 3년간은 작업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어설프게 만들어서 빨리 공연을 그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긴 시간을 갖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완벽한 공연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그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작품에 모든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뮤지컬도 따라서 어렵겠죠, 아무래도.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뭐가 그래도 있어야 그렇습니다. 또 왜냐면 안 봐도 되는 건데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공연 시장이 그 불확실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지금 그 영화가 지금 근래 4, 5년에 엄청나게 호황이다가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예. 영화 제작이 거의 뭐 그 3, 4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의 제작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뮤지컬이 똑같이 지금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 조금 된다고 그러니 투자 유치가 용이하게 됐죠. 작품만 라이선스 해오면은 다 투자를 받을 수 있죠. 극장 렌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극의 정신 또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명 보따리 장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품만 양산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거품이 양산된 거를 나중에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처럼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모든 어려서부터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다 그 거품을 다 제거해야 돼요. 안 떠나실 분들이니까. 네네네. 아무리 이 계통이 어려워져도 이분들은 지키실 분들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좀 한국 뮤지컬이 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전한 대신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너무 많이 팽창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작품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현저하게. 그러니까 좋은 작품과 아주 대충 만드는 작품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일반 관객이 나쁜 작품을 보고 또 뮤지컬을 보러 오시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외면을 해버린단 말이죠. 예. 그럼 오히려 극장에 스스로 오는 관객을 우리 스스로 내쫓아버리는 그렇죠. 격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뮤지컬이 좀 거품도 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잘 만드는 작품 또 정신을 갖고 뿌리를 갖고 그 작품을 열심히 만드는 회사가 좀 존재해서 좀 이렇게 좋은 작품들만 좀 양산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오히려 그런 저는 뭐 역으로 그런 바람입니다. 진정한 뮤지컬맨들이 그냥 이 무대를 장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네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뭐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명품 뮤지컬 다 들어와서 네. 거의 다 봤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 수준도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것 같습니까? 이제 그 아까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창작 뮤지컬도 그 대형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2의 명성황후, 제3의 명성황후를 탄생시킬 수 있는 큰 작품의 뮤지컬을 만들어야 그게 예를 들어서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고 예. 큰 작품을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의 창작 뮤지컬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예. 저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마마미아, 아이다, 뭐 시카고, 오페라 유령, 캐츠 이 정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게 세계에서 인정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창작 뮤지컬을 그냥 만드는 수준으로 그칠 게 아니고 질 좋은 뮤지컬을 만들어내고 또 질 좋은 뮤지컬을 많이 양산해 내야만이 우리나라 뮤지컬이 이 정도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그래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해서 화제작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그 우리 프로듀서로서의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Had a dream, a song to
see